싶은 교육 채널. 이번 시간에는 신학기의 아이들이 낯설음이 되게 많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좀 친근한 그 학급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구성을 해보았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 낯설음을 좀 익숙하게 해줄 수 있고, 다음에 만난 친구들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서로 이렇게 좀 빨리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이름은 누구누구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러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포스터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글씨를 쓰고 그 안에 문이라든지 아니면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꾸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꾸며놓은 것을 가지고 활동지를 가지고 뭐 삼행시도 지어보고 본인의 이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갖는다면 조금씩 이렇게 좀 팀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팀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음 같은 것들도 해소할 수 있고, 경직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실상 보면은요,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초기에 그런 낯설음이라든가 이런 익숙함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별칭이라든가 애칭이라든가 불리고 싶은 뭐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해도 괜찮고요. 이제 초기 때 아이들의 성명을 좀 익히는 것에 주안을 두고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지는 8절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아이들이랑 교실 안에서 이렇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인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색연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연필이랑 지우개인데요. 연필과 지우개로 아이들에게 미스케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채색을 할 수 있거나 그림을 그리게 이제 사인펜을 색연필로 유도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한 색상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먼저 써놓고 그리고 나서 꾸며주는 장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이름이 이제 홍우희잖아요. 제 이름은 좀 아시죠? 이제 저희는 낯설지 않지만 그래도 낯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홍자를 쓸 건데요. 되게 크게 쓰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때 또 작게 쓰는 아동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이름을 소극적으로 조금 작게 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상이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성격 자체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성적인 경향에 내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그리는 것보다 작게 그리는 경우에는 내향적 성향,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조금은 위축돼 있을 때 그 작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크게 했네요. 위축이 안 됐나 봐요. 하지만 너무너무 크게 해서 화지 밖으로 스케치가 나간다거나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정도까지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신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상이 되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상의 심리로 해서 내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작다고 느껴지니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오히려 더 확장되게 크게 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는 좀 충동적인 부분을 조절하지 못할 때 화지 밖으로 혹은 크기를 너무 크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서 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해요. 제 이름에는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 이제 이 활동지를 할 때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이렇게 어떠한 경험이나 스토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실 제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때 저하고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강씨였고 저는 홍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강어였고 저는 홍어인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위축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공부 그럭저럭 하는 애. 그래서 그 친구는 맨날 반에서 1등 막 이렇게 하는 친구여서 왠지 우희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항상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흔한 이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항상 이렇게 있어서 아빠에게 집에 가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반에 강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강어애고 나는 홍어애다? 근데 걔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좀 비교가 돼. 그 되게 좀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야, 광어보다 홍어가 비싸다? 이 얘기를 딱 해주는 순간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에게는 그 친구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나도 되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막 마음속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름 작업을 할 때 아이의 이름을 한 번 더 이렇게 불러주고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되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나를 대변하는 처음에 그런 거거든요. 내 이름이 혹여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여 내 이름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내 이름을 예쁘게 꾸며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의미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그리고 이 이름을 갖고 자신에 대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도 삼행시 지어보다 보면 친구들이랑 막 웃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막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한 작업이 이 작업에서는 되게 많이 충분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이 상담의 과정이죠. 미술 치료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야, 홍어가 더 비싸단다 했을 때 제가 무언가 막 이렇게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거기 안에서 막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할 때는 꼭 이 안에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도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뭐 물방울의 모양을 해서 얘를 바다에 띄우는 뭐 이런 걸 해줄 테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낚시하는 쫄라맨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만들어 둘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근데 서울실요 저보다 더 잘해요. 스토리를 막 여기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막 담겨주거든요. 목걸이도 채워주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줄무늬도 좀 그어줘 보고,
어찌 보면 내 이름을 한번 또 아이들이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간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 이름에 대한 의미,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불러주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점점점 어떨까요? 자신도 얻을 수 있고요.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막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떠냐면은 다 막 어때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하면은 좀 설친다고 할까?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낯설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물고기를 하나 그렸으니까 저도 물고기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그냥 또 하나의 도화지가 되는 거죠. 뭐 꽃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작업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함께 서로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들도 좀 나눠보면서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보는 것도 되게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빠른 패턴으로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어떠냐면은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만 하죠. 밥 먹었니? 숙제했니?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건 다 했니? 씻었니? 이러한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좀 덜 피상적인 거,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색칠을 해나갈 수도 있고, 애들은 되게 좀 어떠냐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하시면서 관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표현을 할 때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강도가 높은 아이들은 자기 이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꼼꼼히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거 나잖아요. 근데 자아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채색을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게 좀 적극적인 면을 좀 많이 뛰는 그런 순간 미술 치료나 상담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치료적인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작업에 대한 열중도를 주는 것보다는 내담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실 안에서는 우리 학생들이죠. 선생님과 학생과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사실 더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친한 사람이, 관계를 좀 많이 맺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 하자라고 권했을 때 어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좀 반항감도 생기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 걸 자꾸 시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서로 역할을 좀 교환하면서 채색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채색하는 걸 조금 어려워한다면 너 한번 칠하고 선생님 한번 칠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니? 라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채색이 되는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좀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미술 치료에서 역할을 하면서 상호 관계를 맺는 치료법도 있어요. 1:1 내담자를 만나게 됐을 때 아이들이랑 그림을 번갈아서 그린다거나 혹은 채색을 한 번씩 이렇게 교환하듯이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긴장을 이완시키기도 하는 방법을 추구하려고도 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친밀감을 좀 유도시키는 방법들도 그러기 위해서 행해지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조금 적극도를 좀 띄지 않은 이제 학생이 교실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선생님이 한 번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한번 채색을 해보시는 그런 손길도 한번 던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는 막 도너츠 모양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줄을 볼까요? 채색을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리고 채색을 이제 뭐 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사람 같기도 하고 약간, 그쵸? 연상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밌을 수 있겠네요. 그려놓고 야, 이거 했는데 뭐 떠오르는 거 있니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이제 조원들끼리, 팀원끼리.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에 그 치료 활동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참고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활동 시간을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 활동지 보시면서 그래도 한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시간을 좀 안배를 선생님들이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1교시에서 다 하실 수도 있고 2교시를 나눠서 두 차시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빠르게 채색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뭐 되게 손이 빠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빠르게 채색을 하고 있죠. 여기 요걸 칠할까요? 왜 물고기가 등장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물고기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모든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투영한다고 우리가 학습하셨잖아요. 아마도 오늘 제가 제 이름 안에다 꾸며놓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있었던 것들이 아마 저의 무의식에서 사실 발현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이제 내담자하고 만나서 상담자가 같이 또 무의식에 탐색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저도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탐색을 해나가야겠죠. 왜 이러한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색연필만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사인펜이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채색을 하지 않더라도 뭐 밑금을 긋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름은 나를 표현하는 진짜 중요한 매체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잊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도 있죠? 의미로 다가가려면 내가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의미로서 다가갈 수 있게끔 아이들의 이름을, 그 소중한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존중할 수 있는 시선으로 학급에서도 아이들이 그러한 작업을 해준다면 조금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조금 최대한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좀 최대한의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림에서의 크기는 크게 표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해서 그 확대적인 자아상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조금 있죠. 아무래도 제가 좀 그런 것을 좋아하나 봐요. 자유롭게 막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안에 어떠냐면 규칙적으로 좀 들어가여져 있는 패턴이 조금씩 발견이 되잖아요. 좌우가 좀 나눠진다거나 요거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아마도 제 성향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색상이 한 가지나 몇 가지 색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으로 저의 이름을 좀 표현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물고기를 왜 표현을 했을까 작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 무의식을 탐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일적이 되게 빡빡한 이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그런 것들을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속의 이야기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작업을 해봤고요. 아이들이랑 작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바탕으로 해서 활동지를 좀 작성을 하면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내담자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나의 이름을 지어준 분은 누구고 나의 이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조금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제작해 보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웃어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왜냐면 삼행시 안에는요 자기가 바라는 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거든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해보시면서 교실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대발견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낯설음이 아니라 친숙함이 이렇게 좀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